나 너무 나는 좋아. 볼수록 귀엽다고요? 근데 자기 입으로 믿기지가 않는구나. 빡 때리더라고요. 있는 힘껏 때렸죠? 이렇게 때리면 돼,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연출한 이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운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이청산 윤찬영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최남라 역을 연기한 조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수혁 역을 맡은 로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본을 맡은 천성일입니다. 이부 장면이네요. 이게 원래 처음에 기획할 때 좀비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현장감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원테이크로 촬영을 한 샷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게 당일날 하루 만에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사실 하루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리허설을 하루 동안 했었어요, 우리 배우들도. 원래 회의할 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감독님이 원테이크로 찍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말렸던 기억이. 그렇죠. 너무 고생이라. 이게 처음으로 좀비를 맞닥뜨리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 좀비 분장하신 배우님들도 처음 뵙는 자리라서 좀 찐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장면에서 처음 같이 맞닥뜨렸던 건데 훨씬 더 세고 큰 시각적으로나 자극들이 다 들어오니까 정말 궁지에 몰린 듯한? 근데 이때 여름 7월이었어요. 저는 이때 없었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배우들한테 들었었는데 추웠다던데 물을 맞아가지고. 맞아. 추웠어. 처음에는 시원하다가 추운 것도 추웠는데 지금 보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 미끄러운 게 더 현장감이지. 그쵸, 맞아요. 이때 두 분은 썸 타고 계셨나요? 아니 저희는 그때 그 복도에서 에어팟 끼고 걸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말 걸고 있었죠. 그게 썸 아니에요? 우리 고생하셨을 때. 다음 장면. 학교라는 곳이 무기가 또 없어요. 무기 될 만한 것들이. 그나마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곳, 뭔가 손에 들 수 있는 뭐가 다양한 것이 많은 게 아마 급식실이라서. 그리고 급식실도 그렇고 이제 음악실이나 원작에도 나오지만 방송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공간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되게 잘 이용해 주셨고. 저는 창문 뜯어서 싸우는 거라든지 문을 뜯고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무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 진짜 창문? 예. 아, 실제 창문은 아니고요. 실제 아니었어요? 아 실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실제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타격이 가해지는 거는 설탕 유리들이고요. 그렇지 않고는 아크릴이거나 다 안전 소품들이 많았어요. 아니 교실에서 체육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물린 자국을 제가 보고 어떻게든 친구들을 구하려고 책가방으로 뒤에 이렇게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감독님이 한번 맞아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우 온조가 연기를 하는데 책가방으로 너무 툭 살살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바로 물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약해갖고 못하길래 나를 때려라. 그래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맞아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빡 때리더라고요. 있는 힘껏 때렸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돼, 이렇게. 청산이랑 준영이는 변기 대용품으로 대소변 흡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만들어봐. 화장실. 와. 저는 저 커버 장면, 목베개로. 올리면 소변, 내리면 대변하는 게. 커버 있을 때는 대변. 우리 배우분들의 다 아이디어들이에요. 애드립이고. 대수 엉덩이가 크니까 하면서. 대수가 엉덩이가 크잖아. 저희 실제로 안승균 배우, 임재혁 배우들이 제일 아마 나이가 저희 반 맞아요. 친구들 중에서 많아가지고 딱 오빠들답게 든든하게 어떻게 할지 회의도 많이 하고 이래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오빠들 덕분에 많이 나왔다고. 분위기 메이커였죠 또. 그리고 저는 캐릭터상 애드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역할이어가지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남나는 혼자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제 별명이 관제탑. 얼음공주. 엘사 막 이러면서 되게 친구들끼리 별명도 엄청 많이 지어주고. 근데
이게 천 작가님이 회의 때 요 씬을 그때 한번 없애려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으면 저 때가 굉장히 정적인 시간이 길었었을 거예요. 계속 이동하고 멈추고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과정에서 멈춘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거나 아마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이나 갈등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려고 했었어요. 봤는데 저 씬 되게 좋았어요. 로머는 지금도 보면서 흐뭇해갖고 좋아하네. 저 때 몇 테이크 갔죠? 그때 17번? 되게 많이 이게 갔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진짜 로몬한테 미안한 게 이 눈을 감고 가니까 입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로몬 진짜 미안하다. 한 번만 다시 가자. 진짜 미안하다. 로몬 나는 좋아. 근데 실제로 이 촬영하기 전에 되게 지금 당황했다. 뽀뽀를 어떻게 하지? 너무 긴장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또 뽀뽀 받아보니까 아 이래서 멜로를 하는구나. 저는 이 씬을 가장 아낍니다. 괜찮아? 물린 거야? 아니야, 긁혔어. 다른 애 안 다쳤어? 근데 진짜 온조가 시욱이 앞에서만 머리를 푸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귀엽죠? 이거 사기 전 드시잖아. 아 지우 진짜 악이다. 나 아기지. 그러니까 이게 지우가 가장 그래도 이삭이가 죽고 나서 막내여가지고 지우가 저희한테 장난으로 삼촌, 막 이모. 진지 잡수셨어요. 엄청 놀렸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명찰 주는 게 전혀 요즘 그런 게 아니지? 명찰 주는 게 그렇게 흔한 고백 방법은 아니죠. 남자 성격에는 안 맞아. 바로 이게 직진해야 되는데 섭하네. 또 뒤에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명찰과 관련된 되게 마음 아픈 장면이 또 있어서 잘 가지고 있어라. 울었잖아. 나도 울었어. 나도. 저는 찍으면서 울었어요. 전 쓰면서 제일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뭐 반대로 제일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가장 도드라지는 것들이 관계거든요. 누구랑 슬픔을 나눌지. 그래서 관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걸 끌어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절망의 순간, 최악의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나는 무엇이었고 왜 살았는지를 이제 애들이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슬프고, 이게 좀비물을 보면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에 대한 의지보다 존재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사람은 생각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와 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할까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좋아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감독님,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 쓸 때 제일 경계했던 단어 딱 하나가 저는 아이들. 대본 보시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아이들로 생각하는 순간 어른 시선에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아이들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지웠던 것 같아요. 와, 액션 배우예요. 청산은 정말 현장에서 우리 청산 대역이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근데 촬영이 중후반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현장에서 청산 대역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서 그 무술팀이 되게 막 당황하고 이러셨었거든요. 재밌어요. 액션할 때 연기랑은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 귀남 유인수 배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저 책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한 3m 정도 되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엄청 무서워요. 네, 맞아요. 아우 저 고생했겠다. 촬영할 때 조금 고생했었죠. 근데 확실히 귀남도 배우인 게 슛이 딱 들어가니까 귀남이 돼서 연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전한 장치들은 다 해주긴 했는데, 이게 근데 액션이 도서관도 저는 좋은 게 두 배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액션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져가야 하는 그 감정 상태나 이 극적인 흐름을 전혀 놓치지 않거든요. 두 배우가 뿜어내는 그 대립각이나 열정이 너무 좋아서 나가라고!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라고. 야야 내가 니들 왜 물어? 우리 나 친구인데. 제가 원작을 보면서 저 장면 됐을 때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었던, 좀비 시점으로 사람을 보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경수 눈으로 친구들을 볼 때. 네가 그런 거 맞잖아. 내가 안 그랬어. 내가 경수 그렇게 만든 거 아니라고. 내가 꺼내줄까? 아이씨, 네가 뭔데 지랄이야. 반장이면 다야? 오, 아, 저 때 진짜 사람 얼굴을 때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했는데 유미 언니가 이현아 한 번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잘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 한 테이크 갔었나요? 때리는 거는 한 번 했었어요. 때리는 건 한 네. 테이크. 아 근데 감독님 제가 이 장면 볼 때요, 남라가 나연이한테 너 나 언제 반장 취급한 적 있어? 라고 대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연이가 처음 등장할 때 반장 이러고 등장하던데요. 그래서 반장 부르는 거랑 반장 말하는 거랑 좀 취급하는 거랑 다르지. 왜냐면 남라야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그게 진짜면 나연이가 경수 죽였다는 말밖에 안 돼. 나연이가 한 행동을 제가 봐서 그거를 친구들 앞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나연이가 교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방송실을. 어쩌면 나 또한 나연이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밖에 혼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저때 되게 감정이 복잡했던 걸로 기억에 납니다. 저는 온조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온조가 먼저 제일 친한 친구였던 이삭이를 잃은 감정을 저도 경수를 통해서 느꼈던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명확하게 나연이가 저 상황을 만들고 가해자의 입장이지만 또 나연이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도 되게 비극적인 것 같아요. 기댈 데가 없네 라고 말을 하고 나가는 게 참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저 나연이란 역할이 어쨌든 아이들한테 되게 좀비 상황에서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천 작가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악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된 상황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는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썼다 지웠다 하신 천 작가님이 쓰신 시내는 다른 것 장면들도 있어요. 나연이가 집안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는 그 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천 작가님이 그러셔서 같이 이제 정리를 해 나간 거고요. 이런 나연이의 복잡한 뒤 히스토리를 안고서 악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했거든요. 그 배우가 누가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서 이유미 배우한테 부탁을 드리게 된 거고, 유미 씨가 정말 진짜 나연이처럼 해줘갖고 좋았습니다. 이수야. 갔다 올게. 가질 교무실 가는 이거 세트에서 찍은 건가 아니면 안동에? 세트. 근데 저렇게 보니까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우린 다 크로마에서 촬영을 해갖고. 진짜 발 하나도 다 안 들어가는 넓이에. 저거 할 땐 안 무서웠어? 왜 자꾸 따라다니는 그때는 이미 와이어를 너무 오래 타가지고 이 지금 우리 학교는 하기 위해서 학교 세트를 4층 정도 높이로 지었어요. 이게 항상 세트에서 찍고 CG를 해야 되고 또 로케이션 찍은 거랑 이어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죠. 뭐 남나도 초반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건 야외인데 넘어가는 건 또 세트고 그걸 다시 또 연기를 그대로 연결해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았었어요. 그 사다리 타는 씬 할 때 저는 그래도 제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게 촬영지가 안동이었는데 그때 맞아. 로몬이랑 대수랑 상현이 재혁 오빠 이거 야 올라와 이거 하려고 안동 왔다고. 야 올라와 이거 하려고 왔다고. 사귈 거야? 지금 그게 장난 아니야. 너무 위험했어. 너무 위험한 장난이야. 로몬 저때 약간 아기 같다. 그치?
전날에 짜장면 먹었나? 부었을 거예요. 이건 진짜로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팔에 맞아, 쥐가 났어. 맞아. 힘들었다고 그때. 와이어를 힘 풀고 와이어를 달았어. 이렇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직접 매달렸어. 근데 충분히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눈앞에 좀비가 있으면 정신이 없어지겠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어쨌든 절망감을 갖고 있다기보다 약간 희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핸드폰만 가져오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누군가 와주겠지. 이 마음들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사실 저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봤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구나. 기남인가? 근데 저거 가짜죠? 가짜 팔이죠? CG예요. 실제 저희 촬영장에도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서 저희가 그래서 다들 서배원 파리를 컷하면 파리 잡고 계셨어 다들. 저 피를 만들 때 약간 달달한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장에 파리가 많이 꼬이는 것 같아. 네. 반감염 상태, 일반적인 좀비와 다른 형태의 좀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살아있는 좀비인 거죠, 귀남은. 그걸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윤수 배우는 제가 청소년 연기 대회 같은 데서 리어왕의 한 장면을 그 독백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그 당시 나이가 1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8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저 친구를 보고 있다가 이 친구가 그 귀남 역할을 해주게 되면 새롭고 재밌는 귀남이 나올 것 같아갖고 제안을 하게 됐죠. 잘 해주셨고. 언제요? 볼수록 귀엽다고요? 볼수록 귀여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볼수록 더 멋있다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했었어요. 되게 저희 듬직한 촬영장에서 것 가장 같아요.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보면 볼수록 귀여운 남자 해서 귀남이라고. 믿기지가 않는구나. 절친이어가지고. 집이 되게 가까워요. 작품하다가 쉬는 날에 둘이 높은 데서 야경 보면서 3시간을 연기얘기만 계속 했었어요. 저 한마음은 뭐예요? 한마음이 원작에 있는 의상이에요. 그거를 오마주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주는 그 느낌이 좀 재밌어서. 이제 좀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렸는데 완전히 감염이 안 되고 면역이 돼 있는 이미 항체가 있었던 것 같은 상태 면역자가 있고요. 이 면역자는 죽지는 않고 좀비화 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발작 어택만 있고 또 하나는 좀비로 물리면 심장이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좀비가 또 있어요. 생각하는 좀비인데 이 좀비들은 임모탈이라 그래서 죽지 않는 좀비, 살아있는 좀비가 되는 거죠. 이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너무 어려운 구분이라서요. 반감염자의 존재가 좀비 세계를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종이나 하나의 인간 그룹으로 봤어요. 거기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병에 잘 걸리는 사람, 잘 낫는 사람이 있듯이 그 안에서 더 분화되고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되겠구나. 나는 그쪽에서 기초만 다져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만 좀 해. 너 눈돔이야. 남나 안 보여? 물었으면 입에 피라도 묻었을 거 아니야. 봤어? 저 때 내가 처음 물리고 나서 일어났던 반응이었나? 맞지? 맞아. 수혁이 물려고 했었잖아. 원조가 나 막았어. 감동.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앞에 거는 대립 아닌 대립을 남나랑 원조가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따뜻한 영향을 주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니까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 의지하면서 기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좋아요. 제가 이러고 나가려고 했을 때 아마 원조가 제 손을 잡았을 때도 저희끼리 그냥 우리 좀 더 꽉 잡자. 우리 조금 더 꽉 잡고 맞아요. 조금 더 뭔가 느낌 있게 잡자 이러면서 저희끼리. 근데 이때 남나가
일로 나갈 거야, 절로 나갈 거야 하는 것들이 약간 불편했잖아. 실제로 죽을 거면 말없이 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그때 약간 혼란이 있었어서 남라도 그렇고 사람 조이연도 그렇고 그냥 나갔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물렸으면 나 갈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여지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지우 배우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되게 여러 번 리허설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방송실 이전에 남나 같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맞아요. 방송실 이후에는 상처를 주고받고를 한 번씩 해서 좀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을까? 성벽이?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지민이도 나가라고 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많이 됐고 뭐가 옳고 그름이 딱 없는 상황에 놓였어서 각자의 입장들이 다 다르고 그게 다 공감이 돼. 그 상황에 이제 해결 못하니까 근데 로몬이 가갖고 딱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손 묶는 거야. 물려도 내가 물려. 근데 본인은 오글거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고 있는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사실 대본 봤을 때는 다 오글거렸죠. 내가 이런 이거 멋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걸 또 어떻게 하지? 또 보는 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수혁이한테는 남라가 정말 특별했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저한테 수혁이한테는 누가 남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친구. 근데 우정보다 더 위인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남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아니라 수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간절했던 신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경험 그리고 뭐 지식 이 정도겠죠. 근데 좀비 세상이 됐다는 거는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세상에 던져진 건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들이 제일 잘 나온 신들이 아닌가. 대수야, 드러나 보자. 아이, 뭔 노래를 해. 됐어. 네 저거는 진짜 최애 장면이죠. 맞아 나랑 모두의. 나랑 지우가 제일 좋다고 계속 촬영하면서도 그때 재혁 오빠가 고생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불렀던 기억이. 다들 흥얼흥얼거렸지. 쉬는 맞아 시간에. 맞아 쉬는 시간에도 계속 흥얼거리고. 난 요즘도 흥얼거려. 대수 역할을 한 임재혁 배우가 그 뮤지컬 지망생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래요. 재혁이가 노래 잘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옥상에 있을 때 노래를 하나 네가 불러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재혁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임재혁 배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 곡을 우리 배우분들한테 드리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이 상황에서도 저만 이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따라 부르지 않았거든요. 가끔은 애들이 흥얼거리는 걸 들었겠죠, 반에서는. 그래도 항상 에어팟을 끄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모르고 이제는 나도 이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 저희 배우들한테도 촬영이 이제 곧 막바지에 이렇게 다다라서 그동안에 촬영했던 거를 추억하면서 그 모닥불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본인의 얘기를 솔직하게 꺼내고 참 따뜻하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단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저 현장에서. 장면 찍을 때 사실 많이 추웠어요. 춥긴 했는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급식실 뭐 이제 방송실, 과학실에서 옥상까지 올라와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속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옥상 씬에서도 제가 계산을 한 게 옥상을 뭔가 겨울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야외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서 계속 지우한테 지우야 우리 둘이 치마 입었잖아. 야외 분명히 추울 거다. 우리 방송실에서 가방이랑 담요를 챙겨 나가자.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봐서 감독님 사회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생각이 아니라 남나 원조 생각이다. 네, 맞아요. 솔직히 진짜 옥상 가는데 담요 챙겨가야죠. 네, 챙겨가야죠. 필수죠. 그래서. 네. 근데 그 담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진짜요. 진짜. 근데 진짜 그 담요가 강풍기 불 때도 지켜줬어요. 너무 추운 날은 컷 하면요 배우들이 꽉 모여갖고 동그랗게 다 껴안았어요.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추워서. 펭귄 진짜. 기법이라고. 맞아, 다 머리 맞대고.
네, 2년 동안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이랑 힘들었지만 정말 즐겁게 작업한 작품입니다. 사운드 조금만 크게 하시고 평상시보다 약간 어둡게 하신 상태에서 드라마 보시면 완전히 드라마에 빠지시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가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데 각 회차마다 다양한 액션도 있고 다양한 감정도 있어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랑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뼈를 깎고 영혼을 갈아 넣으며 다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배우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 배우분들도 앞으로도 성장 과정을 많이 봐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는 많이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시청자들의 시간이 되네요. 재밌게 잘 봐주세요. 오늘도 넷플릭스 두둥!